자,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감정평가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생소하죠? 지금 답 몇 개 보셨나요? 네, 답 체크 있고, 이건 한 5개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맞추시는 게 한 5개 정도가 되겠고요. 올해 2025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감정평가 시험 1차 시험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사실 이거를 꼬아서 내려고 했는데 꼬아서 내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에서 아마 나올 수 있겠고요. 감정평가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두셔야 틀릴 일이 없으니까요. 기출문제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래 잠깐만. 되게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결정 지을 거예요. 총정리 이론은 언제? 9월 13일 토요일인가요? 이때 할 겁니다. 제가 토요일 할 거고, 우리 1회부터 5회까지 동모라 그래요. 동영모에서는 9월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백선을 언제? 10월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선택권을 드리니까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9월, 10월에는 문제풀이 할 거고요. 우리 9월 13일날 토요일날은 총정리 이론 할 겁니다. 제가 총정리 이론 요거 다 정리하니까는 한 55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55페이지 정도. 그래서 앞뒤로 하면은 한 27페이지 정도로 압축이 될 거고, 거기에 개정된 부분,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부분 있을 거니까요. 지금 특강 들으시던 분들 그 자료랑 함께 보시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을 겁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총정리론은 언제 보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추석 연휴예요. 보면 효과가 최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거의 열흘까지 쉬어요. 개천절 포함해가지고 쭉 쉬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듣고 한 달 뒤면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여기 10월 14일이거든요. 복습하늘이 14일 21일인가 그래요. 맞나? 13, 20일 아무튼 그런데 요거 듣고 이제 한 달 뒤부터 백선 푸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듣고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달까지 문제 풀이만 할 거고, 총정리론은 9월 13일 토요일이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드리는데, 총정리론 때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왜 그 말씀 드리냐? 대답하면 남아요. 왜? 내가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남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론쌤이 했던 사소한 이야기, 소위 말하는 가십거리 기억이 남다니까. 재산세 숫자를 어떻게 기억해요? 딱 한번 얘기해 줬는데 12,750원이래요. 기억한대. 미치겠어요. 근데 그처럼 여러분이 대답을 한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틀릴지라도 내가 이걸 대답했다가 틀렸지라는 상황이 떠오르면서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총정리 일어날 때는 대답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금방 풀게요. 자, 균형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 4번이었죠. 됐죠? 답 몇 번? 4번. 세 가지 원칙 지키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을 뭐한다? 비교한다. 둘째 뭐 본다? 큰 것만 본다.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간다. 무엇이? 균형, 양은요. 맞죠? 균형 가격은 크게 네 가지 나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둘 다 감소네요. 양은요 무조건 감소. 공급의 감소 폭이 수요의 감소 폭보다 크다면 어디가 크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 수요의 감소 안 본다. 균형 가격에다 밑줄 치시고, 공급 뭐라고? 감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증가합니다. 양은요? 증가한다. 공급의 증가 폭이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 공급의 증가 크네요. 물량만 많아진다.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죠. 됐죠? 동시에 감소합니다. 감소하네요. 수요 감소 폭이 공급의 감소 폭보다 크면 나왔죠? 수요의 감소가 크다. 인기 있다. 인기 없다. 인기 없다.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양은 증가하는 것이 많은데, 증가폭과 증가폭이 같다면 뭐는 불변? 가격은 불변한다. 야, 나 2개 살게. 야, 나 2개 팔게.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마다 불변한다. 동시에 증가합니다. 증가 맞죠?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일어났습니다. 맞죠? 가격이 뒤치시고 수요 증가, 인기 있네요. 가격은요 상승하게 되겠네요. 1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문제 쉽게 풀었죠? 자, 2번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다음 몇 번이에요? 자신있게. 이거 안 풀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풀어보죠. 풀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공공이 증가로 나왔죠? 맞죠? 곡선 어디로? 오, 틀렸죠? 계산할 필요 없죠, 이거는? 자, 이제 보여보죠. 수염수 얼마? 2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40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공급은요? 얼마? P1은 QS1 플러스 20이었고 공급함수 두 개겠네요. 공급함수 얼마? P2는 얼마? QS2 플러스 80 되겠네요. 얘 정리해라는 소리 보이죠 지금? 자, QD는 정리할게요. 넘어갑니다. QD는 얼마? 400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얘는 이제 불필요하죠. 뭐 봅니다. 얘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은 QS1은 넘어가면 되겠죠? P 마이너스 20 됐죠? 왜? 얘 가만히 얘만 넘어가면 되니까. 됐죠? QS2는 얼마? P 마이너스 얼마? 80 되겠네요. 됐죠? 그러고 난 뒤에 무엇과 요것과 요걸 두 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첫 번째 400과 2P와 요걸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맞죠? 처음에 얼마? 400 마이너스 2P는 P 마이너스 20 되겠네요. 넘어오면 3P네요. 넘어가면 얼마? 420. P 값은 얼마예요? 140 되겠네요. Q 값은 얼마? 여기다가 140 보니까 280이죠. Q 값은 얼마? 120 되겠네요. 됐죠? 무엇과 무엇을 갖게 놓고 풀었다? QS와 QD를 갖게 놓고 풀었다. 맞죠? 첫 번째 값이 요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값을 구하는데 이쪽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잠깐 지울게요. 아시겠죠? 뭐만 지운다? 얘만 잠깐 지울게요. 얘만 지우고 쓰고 옮길게요. 400 마이너스 2P 400 마이너스 2P 400 마이너스 2P는 얼마예요? P 마이너스 80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얼마? 넘어가면 3P는 480이 되겠고 P 값은 얼마? 160이 되겠죠. Q 값은 얼마? QS2 값이죠. 얼마? 160도 얼마? 80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뒤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얼마? 140이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기존 가격은 뭐다? 140이다. 맞죠? 답이 좀 이상하죠? 잠깐만요. 풀어볼게요. 죄송해요. 공급 변화 이후 균형 가격은 얼마? 80이다. 잠시만요. 그럼 풀어볼게요. 이게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틀린 다 두 개 있어요. 잠시만 풀어볼게요. 그 공급 변화 이후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 20만큼 감소한다. 얼마만큼? 40만큼 감소했죠. 죄송해요. 가격이네요. 죄송해요. 20만큼 뭐라고? 증가했죠. 증가. 20만큼보다 증가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쓰는 거 제가 오래 나왔어요. 죄송해요. 균형 결의량 얼마? 40만큼 감소한다. 맞죠? 이거 답은 몇 번 됐어요? 답은 5번 되어 있죠. 맞죠? 5번 맞는 질문이죠. 맞죠? 5번 맞죠? 근데 모두 맞아요. 2번하고 3번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맞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균형 얼마? 140. 죄송합니다. 공급방수 변화 이후 균형 거래량 얼마? 80이다. 답은 2번, 3번, 5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봤는데 한번 죄송합니다. 풀어봤었는데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2번에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숫자를 잘못 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나 체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 볼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2번의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확인해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거미집이론입니다. 요건 따로 할 필요 없죠. 자, 어디가 크다? 공급의 작성이 크다. 공탄 발 됐죠? 수기가 크네요. 수기 발 둘 다 발산이네요. 발산형. 다음 몇 번? 4번밖에 없네요. 교수님 이건요? 가격이 하락했죠? 가격이 뭐라고? 떨어졌죠? 수요는요? 감소했죠? 다른 제와 맞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무슨 제? 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오시죠. 이번 문제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숫자를 옮겨놓은 과정을 해서 저게 분수나 숫자 같은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옮겨놓은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4번입니다.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 2번. 고소득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 주거지역에서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뭐다? 큰 경우에 뭐가 생긴다? 상향효과가 생기겠죠. 됐죠? 뭐가 커야? 계량 비용, 가치 상승분이 커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냥 특별히 바꿔주세요. 나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열과 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 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의 전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상향효과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난다. 요거 하나 지문에 별표. 자, 요거 하나 설명 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소득 증가에 딴 데 이사 갔죠? 맞죠?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저가주택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래야 재개발할 수 있다고. 그래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재건축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럼 하면 뭐 되겠어요? 상향효과로 바뀌겠지. 됐죠? 이 말씀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주택 쪽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이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야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사람 나가려고 해서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그러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상향효과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지. 됐죠? 아시겠죠? 4번입니다. 주거분리 현상은 다 발생할 수 있다. 4번, 5번 이해가 되시죠? 키즈문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 5번입니다. 이 문제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동양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이 지문을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다음 몇 개예요? 1개. 뭐가 맞는 지문이에요? 알론소. 좋습니다. 맞습니다. 알론소만 맞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뭐다? 1개. 다음 몇 번? 1번. 알론소만 맞는 지문입니다. 입찰, 지대, 그쵸? 입찰, 지대, 곡선,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 용이로서 뭐다? 초과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1번, T는 어디가 틀렸어요? 상업, 뭘로 바꿔야 돼요? 농업. 오, 좋습니다. 이 지문 보기 까다로웠을 텐데. 맞죠? T는 어디? 고립구 이론을 통해서 농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통한 토지 이용을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어요?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됐죠? 비용도의 차이와 생산소 투입에 따라서 생산성이 뭐다? 감소.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죠? 아까 했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 됐죠? 계속 투자하여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수학은 점점 줄어드는 체감의 원칙이죠. 요거 쉽죠? 마찰 비용 나왔습니다. 누가 정했죠? 헤이그. 마찰은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소득으로서 생산품의 총 판매 수익에서 가변 비용을 제외한 잉여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준지대라고 한다. 아까 동양은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분명히. 그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5번이 다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이거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6번.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사유재산을 부정. 뭘로 바꿔야 돼요? 인정. 와, 이 질문 저도 처음에 읽고 왔는데 뭐야? 했었어요. 그래서 답은 찍었는데 찍고 왔는데 약간 몰려오는 허무감?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서 분명히 좀 여러분들을 당황시키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야 하고 찍고 넘어가시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몇 번? 3번.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쉬워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이걸 가지고 현실성 있게 다시 꾸며낸다면은 여러분 못 풀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좋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의 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 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발 부담금이 나왔죠? 개발이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죠? 다음 몇 번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하셨어요? 다음 몇 번? 2번. 다음 몇 번? 2번. 시장 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왜?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는 만큼 같이 올라가야 되고 위험을 감소하는 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은 본질적마다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이라고 나왔죠. 높으면 이라고 나왔죠. 뭐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무엇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면 뭐다?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라는 거. 됐죠? 자, 4번지만 한번 봅시다. 이거 지문을 어제 내고 난 뒤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경제뉴스에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행 가시면은 이자 얼마 줘요? 라고 물어보면서 시중은행이 한 2.4%에서 2.6% 준대요. 5대 메이저 은행. 제2금융권 혹은 이런데 소위 말하는 그 마이너한 금융권 가면 4%까지 이자를 준대요. 1년 이자율이. 근데 거기 있는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이자율 보고 가시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가 상승률만큼 빼신 것이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예요. 실질 이자율로서 실질 이자율로서 무위험 이자율은 잘라주시고 뭐다? 어디? 명목 이자율에서 무엇을?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뜻입니다. 명목 이자율이 얼마예요? 은행 가면 4% 이렇게 막 나와 있죠? 맞죠? 그 명목 이자율이죠? 내가 실제로 받는 게 4%예요? 4%? 안 되겠죠? 왜? 1년 후에 물가 상승률만큼 뺀 것이 뭐가 된다? 실질 이자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 내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 지금 걸려있는 거는 1년 동안 넣어놓으면 4% 정도 소리가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내 화폐 가치는요?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그럼 뭐다? 실질 이자율은 어디에서? 명목에서 뭐다? 물가 상승률을 빼야 실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명목 이자율 몇 프로? 은행에 걸려있는 4%. 물가 상승률 몇 프로? 2%. 내가 실제적으로 얻어간 이자율 몇 프로? 2% 이 뜻이 되겠죠. 무위험률이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은행, 예금, 적금. 맞죠?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죠? 조심.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뭐다? 실질 이자율이다라는 거. 내가 실제로 얼마 받는데? 2% 받는다고.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4% 그러는데 뭐까지 빼야 된다? 물가 상승률만 빼야 되겠죠, 맞죠? 가지고 이쪽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어려울 필요 없어. 미음 하자, 미음.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 빼라고. 미음 빼라고. 이게 뭐다?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명목 보여주는 거 아시겠죠? 명목에서 물가 상승률 빼라고. 이것도 나오겠지. 물가 상승률 말고 뭐 정상지가 상승 이런 말 나오겠지.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왜 내는 거야 이런 거 있지. 자, 5번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순환가가 뭐보다? 0보다 큰 경우 투자한다. 됐죠? 7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네, 답은 2번입니다. 2번. 옳은 것은
기대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시장이자율이 올라가면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고 위험이 올라가면 시장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왜? 위험한 만큼 수익이 올라가야 되니까. 7번 다음에 번 2번 이해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자,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딱 왔어요. 손님이 5%를 요구했어요. 요구 수익률 몇 프로? 5%. 맞죠? 건물을 보러 가기 전에 나는 특정 건물에 대한 수익률을 알고 와서 뭘 통해서? 환원율을 통해서 알고 와서 기대 수익률을 브리핑 해야 되겠죠. 사장님, 저거 7% 되는 물건이 있는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라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환원율로 구해서 내가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사전적 수익률. 뭐라고? 기대 수익률. 그 해당 물건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그거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받는 돈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계산해서 갖고 있는 값이에요? 계산하기 전에 갖고 있는 값이라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내가 물건 보러 가기 전에 그 사장님한테 브리핑 해야 되는 수익률이라고. 됐죠? 사전적 수익률. 그래서 나왔잖아. 뭐가 커야?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 물건을 보러 간다. 됐죠?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됐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쵸? 손님이 와서 요거 수익률 5%요! 사장님, 기대 수익률 7%짜리 물건이 있는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맞죠?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 사전에 내가 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보통 우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딱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부동산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 얼마 나와요? 해서 월세 듣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서 계산해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개사 하시잖아요. 특히나 상가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계산해 갖고 있어야 돼요. 미리. 그래야 손님이 왔을 때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손님이 5% 요구했어. 5% 이상 되는 물건이요? 우리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 가요. 그럼 얘기해야 되겠지. 아, 사장님, 저 6.8% 되는 물건이,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홍대, 어디, 뭐, 몇 번역 출구, 한 200m 정도에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브리핑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전적 수익률. 뭐다? 물건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 기대란 말 자체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은 게 아니라니까. 몇 프로 기대하는데, 일 일어나기 전에. 기대한다는 것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기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이잖아. 당연히 사전적 수익률이겠죠. 아시겠죠? 7번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푸셨어요? 모르겠어요? 답 1번. 수익이 가장 크고 표준표차가 가장 작은 거. 답 몇 번? 1번. 단순히, 네, 단순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내면서 제가 제발 풀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 틀려오더라고. 뭔지 뭘 물어본지 모르겠대. 우리 재작년에 한번 표를 엄청나게 큰 거 주면서 비교하는 문제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날 거야. 제가 다음에 갖고 올게요. 기억 안 날 거야. 제가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2개 비교하는 단순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단순 계산 문제.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비교만 하면 돼.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못 풀어오더라고. 그 문제랑 똑같은 성격의 문제예요. 자, 함정의 투자가 선호할 것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수익은 가장 높은가, 편차는 가장 낮은가.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어디예요? 오피스. 편차가 가장 작은 거 어디예요? 채권과 오피스. 표준 편차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거. 다음 몇 번? 1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겁먹었냐 안 겁먹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 말씀 꼭 드립니다. 8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이 문제 못 푸신 분들은 내가 너무 겁먹고 있구나, 약간 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겁을 전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좀 깜짝 놀래키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9번입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 아주 쉬웠죠? 1번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듀레이션이 뭐다? 짧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뭐가 가장 짧죠? 원금 균등이 가장 짧고, 그 다음 뭐다? 월
원리금. 그 다음에 뭐다? 최증시. 그 다음 뭐다? 만기일시 상환. 가장 짧은 건 누구? 원금 균등. 가장 긴 건 누구? 만기일시 상환 방식.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내더라고요. 원래 안 냈는데 그냥 참고해주세요.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가장 길다. 누적 원리금도 가장 많다. 이자도 가장 많이 낸다. 이자만 내는 기간을 거치 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 때문에 무엇이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르다. 상환 시기가 초기일수록 뭐가 이자 비율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액이 커진다. 기억나시죠? 점리 상환 방식은 초기에 원리금 납입액이 이자 지급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금 납입액 얼마? 100만 원. 이자 지급액 얼마? 200만 원. 기억나시죠? 5억 빌렸는데 한 번 갚았는데 5억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 번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커지는 현상을 부의 상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됐죠? 4번입니다. 만기일시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왔죠. 만기의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 만기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 뒤에 만기를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 보세요. 5번입니다. 원금 균등은 대출 초기에는 많지만 상환액은 점차 감소한다.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원금 밑에 뭐다? 이자. 초기에는 많지만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8번, 9번이다. 몇 번? 1번이었습니다. 9번에 혹시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있다면 반드시 별표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10번입니다. 요거 쉽죠? 다음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1번입니다. 도시지역 몇 년? 3년. 도시지역 아닌 경우 그 외의 지역 몇 년? 5년.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어요? 두산공로. 맞죠? 용도지역 4가지 뭐가 있어요? 도관농자. 공법하고 있지 않아요? 용도지역 뭐다?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4가지가 있죠? 뭐다? 주, 상, 공, 녹 4가지. 관리지역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실거래가는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당연히 고려하여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번에 다음 몇 번? 4번 맞습니다. 이 문제는 한 6문제 정도 맞추시면 무난한 문제였고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았던 지문들 5번에 대한 학자 지문들 맞죠? 그리고 6번, 7번 지문들 이런 것들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까지 풀어드리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동명모의사 2회와 감정평가 기출 35회 기출 가져올 거예요. 35회 기출 10문제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